0.1초 만에 심장을 파고드는 한의 소리. 고요한 정막 속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장구의 첫 타격 소리덩.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건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죽은 형들을 부르는 통곡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가문을 일으킨 기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 땀방울을 휘날리며 장구를 치는 박서진. 대한민국 트로트판을 뒤집어 엎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리듬의 상징이 된 남자. 사람들은 그를 장구의 신이라 부르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 감춰진 피냄새 나는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무엇이 이 소년을 어선 위에서 무대 위로 끌어올렸을까요?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된 가수 박서진. 오늘 그 소름 돋는 반전의 드라마를 공개합니다. 바다보다 깊었던 가난과 눈물의 무명.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사전은 그저 생활이 어려워 넉넉지 못함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1995년 사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박서진에게 가난은 그런 점잖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였고 피할 곳 없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낡고 좁은 방 안, 약봉지가 널브러져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한 모습. 소년의 집에는 웃음소리 대신 신음과 기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이 어린 소년에게 단 한 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소년의 기둥이 되어 주었던 두 형. 그 든든했던 형들이 단 49일 간격으로 차례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자식을 연달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유일한 의지처를 잃은 15소년의 심정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 이웃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집안.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소년은 책가방 대신 그물을 집어들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할 때 소년 박서진은 작업복을 입고 캄캄한 새벽 바다로 나갔습니다. 효자 어부라는 기특한 별명 뒤에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은 소년의 비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 위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그물을 당기는 소년의 뒷모습. 겨울 바다의 칼바람은 소년의 얇은 옷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손은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그 시절, 소년은 홀로 배 밑바닥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엄마, 나 가수 안 해도 돼. 내 꿈 같은 거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족 더 이상 안 아프게만 해줘. 나 그냥 평생 고기 잡아도 되니까 우리 엄마만 살려줘.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바다의 노예가 되어야 했던 소년. 매일같이 돈이 없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이 소년 어부가 대체 어떤 기적을 만났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가수가 되었을까요? 단돈 몇천 원이 없어 고개를 숙여야 했던 소년이 어떻게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움직이는 기업이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전환점은 바로 이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구,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최후의 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돈도 학벌도 인맥도 없던 15소년 어부 박서진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살아야 한다는 지독한 갈망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만큼 많았습니다.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하게 입고 평범하게 노래해서는 이 가난의 지옥에서 부모님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낡은 장구를 꺼내 닦는 소년의 손. 그때 소년의 운명을 바꾼 물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악기장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로트계에서 장구는 그저 반주 악기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장구를 치며 격렬하게 춤을 추고 동시에 완벽한 라이브를 소화할 생각은 하지 못했죠. 이것이 박서진 경제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레드오션인 가창력 대결에서 벗어나 아무도 가지 않은 퍼포먼스형 트로트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입니다. 소녀는 배 위에서도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작업장 구석에서도 장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 15시간. 손가락 사이사이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진물이나 무대 의상이 살점에 달라붙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채를 휘둘렀습니다. 이 장구채가 내 생명줄이다. 내가 이걸 놓으면 우리 엄마 치료비가 날아간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버지가 못 일어난다. 갑자기 빨라지는 사물놀이 리듬과 현대적인 비트의 합성.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SBS 스타킹과 KBS 아침마당. 그 좁은 화면 속에서 소년이 장구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맺힌 소년의 영혼이 장구 가죽을 찢을 듯 터져나왔고 그 신명나는 리듬 뒤에 숨겨진 피 냄새 나는 노력에 시청자들은 전율했습니다. 방송 직후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포털 사이트를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유명해졌다고 해서 경제학이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방송 한 번으로 반짝 스타가 된 수많은 사람 중 왜 유독 박서진만이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 불리며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장구를 잘 쳐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요? 공개될 박서진표 팬덤 경제학의 실체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저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천재적 경영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란 물결이 만든 천억의 기적. 태평소의 시원한 소리가 터져나옴.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팬덤을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 부릅니다. 박서진의 장구 소리가 대한민국 강산을 울리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8도에서 노란 옷을 입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집결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박서진의 영원한 동반자, 팬덤 답별의 탄생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노란색 물결, 수만 명의 팬이 박서진의 이름을 연호하는 콘서트 현장. 박서진의 경제 효과는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공연하는 지역은 그날로 축제입니다. 수백 대의 대형 버스가 전국에서 몰려들고 주변 식당과 전통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지역 상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박서진이 오면 죽어가던 우리 시장이 살아나요. 이건 가수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입니다. 실제 수치로 환산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공연 관람객의 소비, 굿즈 판매량,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합치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웬만한 중견 기업의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1인 기업 박서진의 탄생입니다. 이제 박서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장구채를 휘두르는 그의 모습에 외국인들은 K-드럼의 마법이라며 열광합니다. BTS가 빌보드를 점령할 때 박서진은 우리 민족의 신명을 들고 전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장에서
외국인들이 장구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무명 시절 생선 비린내 난다며 무시당하던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가대표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 번듯한 집을 선물하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순간, 박서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시기했고, 누군가는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오디션 탈락 논란. 과연 박서진은 이 잔인한 시련 앞에서 다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배신과 추락의 진실이 공개됩니다. 그가 변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배신의 칼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 곁에서 함께 웃던 사람입니다. 박서진이 장구의 신으로 추앙받으며 수천억 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움직이는 기업이 되자 그 달콤한 열매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차가운 대기실,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서진의 뒷모습. 박서진이 초심을 잃었다. 인사도 안 한다. 돈만 밝힌다.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소문의 발원지는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년 어부 시절부터 피땀 흘려 쌓아온 박서진의 진정성이라는 자산을 단숨에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자금난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박서진이라는 브랜드에 오만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그를 사랑하던 대중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진 결정적인 사건. 전 국민이 지켜보던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충격적인 탈락.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 무대 아래로 내려와야 했을 때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시 장구는 쇼였을 뿐인가? 실력이 들통난 거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장구채가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박서진은 다시 어두운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밥조차 먹지 못하고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추락의 끝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박서진이 왜 그토록 사람들의 눈을 피했는지, 왜 무대 뒤에서 혼자 눈물을 훔쳐야 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과연 박서진은 이대로 무대 뒤편으로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잔인한 시련이 또 다른 기적의 서막이었을까요? 무대 위 사자, 무대 아래 겁먹은 아이. 여러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만 명을 호령하는 장구의 신 박서진. 하지만 그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가 마주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강철 같은 사나이로 믿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터진 배신과 오해는 소년 어부 시절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팠습니다. 박서진은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대포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세상을 다 가질 듯 포효했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자산은 바로 정신적 동력입니다.
박서진이라는 거대한 경제 주체가 심리적 붕괴를 맞이하자 모든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아닐까?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는 실제로 방송국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장구채를 잡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나는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그냥 사천 바다로 돌아가면 이 고통이 끝날까? 가족을 위해 부모님의 약값을 위해 달렸던 10년의 세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수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가장 밝은 별이 스스로 빛을 끄려 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은 그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것은 거창한 성공도 막대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박서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작은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시기하던 이들이 절대 예상치 못했던 박서진만의 비밀스러운 기록들이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박서진을 절벽 끝에서 구해낸 반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무너진 성벽 사이로 드러난 천사의 기록.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박서진이 대인기피증과 오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숨조차 쉬기 힘들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초심을 잃었다. 돈독이 올랐다며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막아선 것은 박서진의 입이 아니라 침묵 속에 쌓인 기록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욕할 때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아이 수술비를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내주신 분이 바로 박서진 씨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께 매달 조용히 쌀을 보내주던 청년이 그였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는 평판입니다. 박서진은 돈을 벌어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무명 시절 급식비가 없어 고개를 숙여야 했던 소년 어부의 마음으로 자신과 닮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수억 원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왜 낡은 옷을 고집했는지, 왜 무대 밖에서는 그토록 검소했는지 비로소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타인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배고파 봤으니까, 내가 아파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탈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면목을 확인한 대중들은 전보다 더 뜨겁게 결집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이다. 비난하던 댓글은 응원의 물결로 바뀌었고 광고계와 방송계는 다시 그를 붙잡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이 만든 기적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경제의 아이콘이 된 박서진.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현재의 교훈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자부심, 박서진이 남긴 진짜 경제학.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단순히 노래 잘하고 장구 잘 치는 한 명의 스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대한민국의 저력 그 자체를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공연장에서 태극기와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 박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장구채를 높이 든 장면. 지금 박서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여전히 장구채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장구 소리는 사천의 작은 바닷가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박서진은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가장 완벽한 문화 수출품이다. 외국인들이 그의 장구 리듬에 맞춰 K-흥을 배우고 한국의 효 사상에 감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원의 가치를 뛰어넘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박서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차갑고 딱딱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비행의 동력은 오직 진심뿐이다. 박서진이 수많은 팬덤 답별과 함께 노래하며 눈시울이 붉어진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에,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박서진을 보십시오.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 잔인한 배신 속에서도 그는 장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놈도 해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한마디는 그 어떤 경제 강의보다 강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시련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라.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과 박서진이 있습니다. 장구 하나로 세상을 울린 거인 박서진. 그의 눈물 젖은 경제학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도 곧 신명나는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박서진. 당신의 내일을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오늘 박서진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폈나요? 이 영상이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제2, 제3의 박서진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서진의 개인적 성공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부심과 시청자 본인의 희망으로 전이시켰습니다. 시니어 층에게는 깊은 위로를, 젊은 층에게는 불굴의 의지를 전달하며 채널의 신뢰도와 감동을 극대화한 대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